CS 리더스 관리사 명품 기본 이론서 1강입니다. 1강은 첫 번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CS 개론의 챕터 1에 해당됩니다. CS 관리 개론에 대해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은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별거 아닌 시험입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요. 그럼 난이도가 쉽나요? 난이도가 좀 낮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이도는 높은 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드린다. 암기해야 될 영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요. 그만큼의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과 다르게 물론 공부함에 있어서 그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CS 리더스 관리사는 뭐다?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만큼의 암기가 이루어진다면 별거 아니게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명품 기본 이론서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외워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영역도 구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감하게 이 부분은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패스해도 돼요 라는 영역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빠른 합격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CS2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CS,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ustomer Satisfaction이다 얘기할 수 있죠. 고객 만족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S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영역을 보게 되면요. 바로 CS의 정의, 고객 만족의 정의라는 부분이에요. 고객 만족의 정의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학자별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화면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 고객 만족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 정의에서 중요한 건 학자별의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넣어놨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학자별의 고객 만족 정의가 있죠.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은 좀 뜨문뜨문 나오고 있지만 언제 이 학자별의 정의가 어느 차수에 폭탄처럼 내려올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학자별의 정의는요, 여러분 좀 확실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뭘 넣어놨냐면요, 이렇게 키워드라는 걸 넣어놨어요. 딸딸딸딸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로 외워두신다면은 암기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코틀러 먼저 볼게요. 코틀러는 우리 고객 만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고객이 소비 경험 전에 갖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자주 나오죠. CS 리더스 관리사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대라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을 가게 돼요. 사전에 예약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 정보 없이 그곳에 찾아가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누군가가 얘기해 줬습니다. 물어봤어요. 거기 한번 가봤는데 어때? 또 누군가가 추천해 줬죠. 야, 거기 레스토랑 정말 맛있어. 꼭 한번 가봐. 누군가의 구정과 추천에 의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찾아가게 되죠. 또 내가 예전에 한번 가봤던 경험을 토대로 정말 만족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찾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광고하고 있는 효과도 우리에게는 기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최고의 식재료와 또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광고라는 거죠. 결국 기대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의해서 형성돼요. 구전, 그리고 내가 전에 가봤던 경험치,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 기대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방문을 했는데 실제 내가 가봤더니 그곳의 서비스와 품질이 어떻다? 좋았어요. 좋으면 뭐가 돼요? 그것은
당연히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즐거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고객 만족이다 얘기할 수 있다. 자, 실망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고객 불만족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 코틀러죠. 그래서 지각된 즐거움과 실망감이란 키워드로 얘기한 것, 바로 코틀러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군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찬가지의 기대란 얘기는 들어가요. 기대를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결과로서 키워드죠.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나타난다? 재구매, 재구입이 일어나고요. 연속해서 뭐가? 신뢰감이, 신뢰도가 형성되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다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뭐죠? 연속해서 나타나는 신뢰감의 상태,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구입, 고객의 신뢰감에 연속되는 것, 이건 누가 얘기했다? 군맨이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올리버도 그러면 한마디 겉들어야 되겠죠? 자, 올리버는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도 함께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기대와 소비의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쉽게 말한다면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기대라는 것을 사전에 가지고 가는데 실제 가봤더니 성과가 좋아요. 내가 지각된 성과 경험해봤더니 성과가 좋아요.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불일치, 기대한 것이 좀 더 좋았어요.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았네요. 부정적인 불일치로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불일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불만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버가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올리버가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키워드 한번 볼까요? 성취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 반응은 꼭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고객 만족의 정의를 성취 반응으로 이야기한 학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누굴 찾으면 돼요? 올리버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또는 반대로 올리버는 만족은 소비자의 뭐로 정의했다? 그렇죠. 성취 반응으로 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와 함께 성취 반응이 나온다면 누구를 찾아라? 올리버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 먼저 코틀러, 군맨, 올리버의 우리 CS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학자들이 또 있을까요? 웨스트브룩이에요. 자, 웨스트브룩은요, 감정 상태로 얘기했는데 그 감정을 좋은 감정을 뭐라고 얘기했다? 호의적이다. 나쁜 감정을 뭐다? 비호의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 호의적인 것을 만족, 나쁜 감정을 불만족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앤더슨까지 한번 볼까요? 앤더슨은 어떻게 정의했다?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초점을 두게 돼요. 우리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프로세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고객이 사용 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로 이해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과정으로 얘기했고 포괄적인 감정으로 얘기한 것 누구다? 앤더슨이다 라고 여러분 봐두시면 되세요. 헌트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자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구별을 지어 놓으셔야 되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암기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면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 고객 만족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고객 만족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고객 만족의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까? 그만큼 중요한 이유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어떤 일을 해요? 한 번 가고 안 가나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 만족은 기업의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죠. 이익이 된다는 건 고객이 일회성의 구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구매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족했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계속 사게 되지요. 자,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 지속적인 재구매가 나타나고 경쟁사로 이탈될 가능성이 어때요? 만족하며? 그렇죠. 오히려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속해서 만족된 경험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고객은 충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이건 아주 강한 신념과 마찬가지의 행동이겠죠. 충성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충성도의 증가는 뭘 형성하게 된다? 로열티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충성도에서 형성되는 로열티. 기업 입장에서는요. 충성 고객을 통해서 로열티가 강화됐을 때 상당히 많은 이익들이 창출되게 되죠. 자, 어떤 행동을 해요? 로열티가 있으면요. 그렇죠. 다른 고객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요. 야, 거기 레스토랑 너무 괜찮아. 자, 웬만큼 만족해서는 되지 않고요. 이 만족된 것이 연속해서 계속 나타날 때 충성도가 형성돼서 추천을 하더라. 자, 추천만 합니까? 또 아니죠.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할 수 있는 고가 가격에 대한 전략도 오히려 충성 고객은 반응도가 높다. 그래서 가격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고가 전략이 가능한 것도 로열티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 사료의 이탈은 어떨까요? 그렇죠. 어떤 만족된 경보다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탈도 쉽지 않는 이런 로열티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천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그 레스토랑 가봐라고 추천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긍정적인 구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전은요.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를 좀 신뢰하신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것을 실제 경험해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신뢰하세요? 고객은요, 이제 무분별한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전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다? 구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구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구전을 통한 광고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광고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고객 만족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쟁력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고객 만족의 효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고객의 창출 비용, 우리가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이 상당히 더 높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 3에서 8배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비용도 절약되고 또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 그렇죠? 좋은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도 고객 만족의 효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고객 만족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딱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한다면은 바로 재구매, 비용 절감, 그리고 광고 효과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이해해서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재구매 뭡니까? 우리가 만족하면 뭘 한다? 만족하면은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충성도를 보이며 이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겠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재구매하고 반복 구매하고 또 이런 것들은 광고와 판촉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도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자, 고객에 대한 기대치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켜서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고객 만족의 필요성과 중요성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광고 효과다 말씀을 드렸죠. 볼게요. 고객은요, 내가 경험한 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구매 후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추천하죠? 구입을 권유하는 행동의 구전 효과를 보이는데 이것이 광고 효과로 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재구매와 비용 절감 그리고 광고 효과 이 세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고객 만족 그렇다면요. 어떤 요소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중요하죠.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딸딸 암기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이 좀 구별지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로 나눴어요? 하드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이것은 시설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증거적인 것, 물리적인 유형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것, 또 휴먼웨어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휴먼웨어적인 것 봤다면 하드웨어적인 것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것, 물리적인 체험, 또 물리적인 어떤 증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다? 인테리어, 주차 시설, 편의 시설, 어떤 시설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품인데 그냥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상품이 구색이 갖춰져 있고 진열된 상태를 하드웨어적이다 얘기해요. 그럼 기업의 상품은 여러분 하드웨어적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이에요? 이걸 혼돈하세요. 여러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은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 상품 중에 뭐다? 다양하게 상품을 준비해 놓은 구색과 이것을 진열한 상태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하드웨어적인 것도 뭐가 포함됩니까? 기업의 이미지겠죠. 어떤 사회 책무에 참여하는 것, 윤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기업의 이미지도 뭐에 해당된다? 고객 만족의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거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뭐에 해당된다? 프로세스적인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어떤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적인 것 시스템과 부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한번 볼까요? 당연히 기업의 상품이 들어가겠죠? 기업의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예약 시스템,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또 부가 서비스, 해피콜 이것도 좀 가끔 묻고 있습니다. 또 주문 처리 과정, 대기 서비스는 어디에 해당된다?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휴먼웨어적인 거예요. 휴먼, 결국 사람이겠죠. 서비스 제공자,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 또 사람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서비스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직원의 친절도, 용모복장, 태도 등을 우리는 어디 얘기한다? 휴먼웨어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 고객 만족 요소 중 하드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구별지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하드웨어적인 것에 뭐가 있어요?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죠. 고객 만족 요소는 다 직접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직접적인데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에서 직접적인 고객 만족 요소다 보지 않고요. 이것은 간접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다? 우리가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뭐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다 직접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기업의 이미지는 어디에? 간접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 만족 요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구별 지어가지고 암기 두셔야 돼요. 네, 세 가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고객 만족 가정의 5가지 원인이에요. 자, 이 5가지 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다라고도 결정 요인 또는 결정 요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고객 만족을 결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의 요소는 3가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고 이것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결정하는 요소 뭐가 있다? 5가지 여러분 분류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상품이 어때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이 좀 만족돼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품질이 좀 우수해야 되고 또 가격도 괜찮아야 되고 또 고객화 수준이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맞춤 전략 또는 1:1 서비스, 개별화 서비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 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서비스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귀인이에요. 우리 귀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뭐 행동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분석, 원인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귀인을 분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경우 고객은 원인에 대한 기인 분석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객 만족 결정 요소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뭘 찾으면 돼요? 그렇죠? 서비스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귀인 이렇게 찾아주면 됐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당연히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뭐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도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에 해당되고요. 자, 서비스 전달자의 공평함.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지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다음 차수 얘기할 공정성의 이론과 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정성, 공정한가라는 거죠. 실례로 우리가 고객 불만사항을 보게 되냐면요. 다른 고객과 차별 응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불만 사항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고객 기준에서는 고객 만족이 봤을 때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공평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또 이런 공평한 서비스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5번 볼까요? 어떤 게 나와 있어요? 구전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고객, 가족 또는 동료에 대한 구전도 고객 만족을 결정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객 만족의 요소는 앞에서는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적인 요소로 봤다면 우리 뒤에서는 뭐 고객 만족을 결정한 요소는 5가지가 있다. 각 5가지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구별해서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만족 가정의 5가지 요소 또는 고객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구전 효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구전 효과라는 거죠. 우리는 소비를 하고 나면은요, 내가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었던, 부정적인 경험이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전달하는 구전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만큼의 구전이 지금은 기업의 광고 효과보다 높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구전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거 꼭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 광고가 아니잖아요. 광고는 어때요? 일방향이죠. 기업에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해서 우리는 광고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구전은 어때요? 기업의 광고와 소비자의 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이고 있다. 자, 신뢰도가 어때요? 상업적인 광고보다 어떻죠? 그렇죠. 신뢰도.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신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터넷 서칭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정보가 있어서 딱 봤습니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밑에 뭐가 나오게 돼요? 기업에 대한 상품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우, 낚였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의 무분별한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전은 상업적인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구매를 결정할 때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겠죠. 어떤 금전적인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손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적인 손실도 있어요. 잘못된 구매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죠. 경험해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인터넷 서칭을 또 하게 되죠. 이런 정보 탐색을 위해서 구전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사의 제품에 대한 구전. 아무리 구전이어도 실제 경험한 사람, 특히 주변 지인이 하고 있는 구전의 효과가 있지만 기업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구전도 해요. 아, 우리 제품 좋아요. 우리 경험해보니까 좋아요. 이런 구전은 신뢰도가 어떻다? 그것은 상업적인 구전으로 간주해서 신뢰도가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구전이지만 기업이 자사 제품이 죄송합니다. 기업이 자사 제품이 하는 구전은 뭐다? 신뢰도가 낮다라는 부분이죠. 자, 상품의 구매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상업적 정보보다 중고 집단의 비상업적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
자, 이 말도 같은 맥락인데 뭐가 나왔냐면 요 중거 집단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중거 집단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기준이 되는, 지각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성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없죠. 초등학생들에게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래. 야, 우리 엄마가 이거 하면 나쁜 짓이래. 그렇죠. 그 아이에게 뭐예요? 어떤 지각의 기준이 되는 중거 집단이라는 것이 누가 될 수 있던 거죠? 그 중거 집단이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각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거가 되는 것, 가족이었다면 중거 집단 크게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돼요. 자, 1차는요. 앞에서 말했던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좀 가까운 사이 연인 사이도 될 수 있겠죠. 뭐 가까운 친한 친구 사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집단, 우리가 지각의 기준이 되는 2차 집단은 뭐냐면요. 내가 단체를 통해서 형성된 집단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뭐 우리 종교 집단도 될 수 있고요. 사회 단체도 될 수가 있겠죠. 학교는 어떨까요? 그렇죠. 어떤 집단이라는 것도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각을 나타내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의 구매 과정에서 상업적인 정보보다 기준이 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거 집단의 비상업적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도 뭐다? 구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정보의 비공식적인 교환 행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 추천. 이것은 충성 고객의 특징입니다. 기업의 로열티 효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자, 충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구전을 해요. 적극적인.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충성도가 높아 한다면 적극적인 구전 또는 적극적인 추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충성도가 높을수록 구전 효과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전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전 마케팅 하면은요. 자, 어떤 것도 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즈 마케팅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즈 마케팅. 자, 꿀벌의 소리가 버즈 나듯이 자, 아주 넓게 퍼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뭘 하냐면 구전에 대한 구전 마케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중 구전 마케팅과 연관된 마케팅을 찾으라 한다면 버즈 마케팅 찾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바이러스처럼 멀리 퍼진다, 아주 급속하게 빨리 퍼진다라고 해서 바이러스 마케팅 또는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전 마케팅에 대해서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버즈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전 마케팅 해당되는 거 버즈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 CS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고객이 중요해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CS의 유래라든지 또 CS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객 만족의 유래예요. 자, 고객 만족을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우리 고객 만족이라는 도입되기 전에는 고객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자, 수요와 공급. 우리가 항상 뭐 공급과 수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이것을 기업적인, 생산적인 것, 기업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수요가 많았으면 공급이 어때요? 과잉 공급이 되면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를 찾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고객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
보게 되면은요, 생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에 시작한 건 G에서 뭘 만들었다? 소비자 상담실을 만든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단, CS 리더스 관리사에서는요, 요 내용을 사실 잘 안 나와요. 이 내용을 잘 포함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CS의 고객 만족의 유래를 보게 되면 사실상 G의 소비자 상담실에서 시초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에서는 이 부분보다도 어디부터 유래를 얘기하냐면 자, 72년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은요. 키포인트는 미국의 농산품입니다. 자, 농산품 요 키포인트예요. 말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1972년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어디서 시작했다?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지수를 통해서 정량적 수치하면서 자, 소비자 만족 지수는 누구 이론이었냐면 우리 굿맨의 이론을 통해서 네, 만족 지수를 정량적 수치한 시작으로 고객 만족을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의 리서치 회사입니다. 우리 JD 파워사가 고객 만족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고요. 자동차 부품의 기업 순위를 발표하게 돼요. 자, 고객 만족의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1위, 고객 만족 1위, 2위, 3위 이렇게 어떤 순위를 발표하는 기준으로 그 계기로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이해하셔야 될 거는 처음엔 농산품으로 시작해서 언제 1977년 미국의 우리 파워사가 고객 만족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자동차 부분의 기업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것도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양칼슨 사장님, 우리가 MOT 할 때도 나올 거예요. 자, 양칼슨 사장님이 스칸디나비아 그 사장님으로 딱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적자였던 거예요. 너무 많은 적자인데 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뭐가 있다? MOT라는 것이 있다. MOT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MOT라는 걸 도입하게 되죠.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고객과 접점이 이루어진 아주 짧은 순간에 고객은 이 기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지시의 순간, 접점의 순간, 또 아주 짧은 이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MOT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MOT를 경영에 최초로 도입하면서 적자였는데 몇 년 사이에 흑자로 전환해서 전 세계에서 어땠을까요? 와! 이 MOT라는 것이 고객 만족에 또 고객 접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소니사가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한 것도 어떤 고객 만족의 유래, 고객 만족 경영의 유래 이렇게 순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1972년도 농산품을 위해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문 순위, 그리고 80년대 양칼슨 사장님이 뭐 했다고요? MOT를 도입했다. 그리고 80년대 소니사의 고객 만족 경영 도입도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넣어두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대별 고객 만족 흐름을 어떻게 봐라? 우리나라로 볼게요. 대한민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요? 여기 소니와 스칸디나비아 항공 이거는 왜 나왔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참고하시라고요. 우리나라지만 이건 참고하시라고요. 80년대에 외국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줬던 이런 부분입니다. 자, 1980년대 우리나라가 고객 만족, 이런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념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좀 무관심했어요. 고객보다 뭡니까? 제품에 대한 개발이 먼저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980년대는 도입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타율적, 소극적인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S는 어땠을까요? 무관심하게 돼요. 자, CS가 도입은 됐지만 타율적이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고객 만족을 대한 것들이 펼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단 뭐에 대해서 나타나냐면요. 판매를 하기 위한 그냥 보조적인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 제품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간단한 설명, 뭐 안내 이 정도겠죠. 뭘 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제품 중심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만 나타났다. 우리 이것을 고객 중심 경영이라 보지 않고요. 판매를 위한 기업 중심의 경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시대별 고객 만족의 흐름을 보게 되면 키포인트 뭡니까? 타율적, 소극적, 그리고 CS에 무관심하다. 단순히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였고요. 고객 중심의 경영이다라는 거죠. 자, 뭐 판매를 위해서 제품에 대한 개발, 또 뭐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라는 기업 초점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확장하다 보니까 기업 간의 상품의 제품의 차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품의 차이가 컸을까요? 아니요. 기업과 기업 간의 제품의 차이가 미비하게 돼요. 자, 미비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걸 인지하게 되죠?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또 소비자 중심에 대한 경영들, 또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1990년대에 CS의 급진한 성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1990년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CS의 성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S의 성장기. 그럼 볼게요. 자, CS의 성장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CS의 성장기 도입했다라고 보는 건 어디냐면요. 삼성 아니에요. 좀 혼돈하세요. 이것도 좀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최초는 LG의 고객 가치 창조가 도입되면서 1992년에 도입되면서 자, CS의 성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93년 삼성의 신경영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 신경영 들어보셨어요?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 삼성의 핸드폰을 150억을 막 다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리죠. 하형식을 합니다. 제품이 삼류라는 거예요. 이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이런 삼류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150억에 달하는 핸드폰을 다 없애버리면서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사에 공헌하겠다라는 걸 발표하게 되죠. 그것을 신경영이다 얘기하면서 모든 걸 딱 바꿔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쩜 이런 신경영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994년 삼성의 신경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성장기에 살짝 주춤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IMF를 통해서 CS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처하면서 CS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자, 1990년대 이런 성장기에는요,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CS를 도입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왜?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죠.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 데이터화된 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고 AS라는 게 도입된다. 자, 온라인 시장이 탄생되면서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의 경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다음 중 1990년대에 나타난 CS의 시대적 흐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0년대에 나타난 것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시대별로 꼭 분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2000년대 볼게요. 우리가 1990년에 CS 성장기라 얘기했다면 2000년은 CS 완성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기, 키포인트 뭐냐면 우리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CS를 도입한 건 뭡니까? 1990년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대를 우리가 CS의 완성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업종에서 뭐라고요? 모든 업종에서 고객 만족을 도입하게 되죠.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하게 한 것도 언제다? 이게 2000년도입니다. 이걸 좀 혼돈하세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CS 도입은 1990년이고 모든 기업의 모든 업종에서 고객 만족을 도입한 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고객 만족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사회적인 책무, 나눔, 기부, 또 윤리적, 도덕적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게 되죠. 단순히 외부 고객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언제? 1990년대 외부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 중점이었다면 2000년대 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누가 서비스 제공자,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을 만족시켰을 때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런 내부 직원을 위한 마케팅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글로벌 마케팅의 고객 만족 경영도 확대되고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 단순히 고객이 한 번 구매하고 고객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미래적인 가치까지 고객이 마지막 구매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걸 뭐라고요?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고객 감동 경영 이제는 만족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예전에 인사만 잘하고 반갑게 맞아주면 만족했던 고객들이 이젠 그것은 뭐가 돼요? 보편적인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죠. 좀 더 고객을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감동 경영, 감동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2000년 완성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2000년 서비스 완성기에는 모든 업종의 서비스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또 내부 마케팅과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고객 만족 경영이 확대되고 고객의 생애가치 극대화와 고객 감동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언제다? 우리는 2000년 CS 완성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1강 CS에 대해서 CS 만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